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게 허리 굽혀 인사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요. 허리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취임 이틀 만에 병원에 입원을 했고요. 오늘 과방위에 불출석했습니다. 자, 이를 두고 가짜 입원 아니냐 이런 설전이 오갔습니다. 어제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멀쩡하게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우리 과방위 전체의 회피용으로 1일짜리 가짜 입원한 건 아닙니까? 대통령 임명장을 받을 때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픔을 무릅쓰고 받을 수 있는 거지. 신세계 서울병원에서 따질 일이라니까요. 왜 한 달을 위원장이나 야당 의원들 하시냐고. MBC 박문진 이사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임을 했느냐, 이걸 조사한다는 앞으로의 계획도 오늘 정했습니다. 다음 주 방통위 현장 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한 건데요.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은 항의하면서 퇴장했습니다. 방통위를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다음 주도 꺼지지 않을 모양입니다. 그러니까요. 다음 주에도 논란이 계속될 것 같은데 일단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을 했습니다. 입원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잠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부모님, 부모님, 부모님. 임명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임함. 2024년 7월 31일 대통령 윤석열. 네, 자 이승환 이동학 위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건강 문제여서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상임위에서 이건 사실상 꾀병을 부린 것이다. 아니다. 건강의 문제다. 개인적인 문제다라고 이렇게 맞붙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민주당이 관심법으로 아픈지 안 아픈지 보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로 꼭 불러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리고 꼭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면 그걸 설명하면 되는 거고 정말로 이거 아픈지 안 아픈지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병원의 진단서가 말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재밌는 상황이 본인들이 부적합하다고 탄핵해놓고 그리고 다시 나와라 라고 부르는 게 부감참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일한 사람 그리고 이제 한 번의 회의를 진행한 사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탄핵당하고 직무정지 당한 사람에게 다시 나와서 무엇을 확인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방통위에 가가지고 현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합니다. 무엇을 확인하겠다는 거죠? 도대체 방통위에 뭐가 있길래? 저는 민주당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의 방통위원들 방통위 가게 되면요. 지난번에 김현 의원이 갑질해서 눈물 흘린 여직원 앞에서 공개 사과하고 오십시오. 그게 민주당이 방통위로 찾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아니 어제 대통령과 저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굿모닝까지 하면서 임명장까지 받고 그다음 허리도 잘 숙여가지고 악수까지 하고 사진도 잘 찍고 나오셨는데 그 전 국민이 보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프다고 안 나온다? 당연히 이건 꾀병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분이 보통 예를 들면 본인의 스스로 어떤 정신 건강이나 이런 게 이상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된다면 그것도 전 국민이 청문회 과정에서 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 다 알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멘탈은요 오히려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구나. 이분의 멘탈은 굉장히 강직하신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심지어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도 뻔뻔하게 본인의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리고 거짓말로 다 일관하는 모습까지도 전 국민이 다 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아파서 못 나온다? 그건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조사해야 되는 부분은 이사진 선임과 관련해서 원래는 저런 중요한 것들을 할 때 48시간 이전에 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공지도 다 생략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십 명이 지원을 했는데요. 그 지원한 사람들 2시간 만에 그냥 다 임명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과정 자체를 당연히 짚어봐야 된다라고 야당에서는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저런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저렇게 나오지 않은 것은 순전히 국회를 무시하고 있는 대통령의 태도와 궤를 같이 하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그 충돌이 상임위에서 있었는데 앞서 잠시 봤잖아요. 좀 더 길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불출석 사유가 건강 이상으로 입원입니다. 어제 이진숙 위원장은 용산에 가서 대통령과 면담하고
그 면담 과정이 방송을 통해서 중계된 바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할 때 저희는 이 불출석 사유서를 승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 과방위 전체의 회피용으로 1일짜리 가짜 입원한 건 아닙니까? 위원장님, 위원회 차원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법적 조치를 내려주십시오. 대통령 임명장 받을 때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픔을 무릅쓰고 받을 수 있는 거지. 신체계 서울병원에서 따질 일이라니까요. 왜 판단을 위원장이나 야당의원들 하시냐고. 바로 뭐 꾀병이다 그러고 도망갔다 그러고 그렇게 악마화시키는 이유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김성열 위원님 예. 어떻게 보셨어요? 옹호를 이렇게 할 거면 안 하느니만 못하죠. 참고 임명장 받았을 수도 있다. 그럼요. 이게 무슨 좋아서. 선택적 고통입니까? 자기가 좋을 때는 안 아프고 뭐 기분 나쁠 때만 아픕니까? 이런 무슨 엑스맨 같은 발언이고요. 예전에 제가 보좌관 할 때 비슷한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국회에서 산재 청문회를 열면서 모 그룹의 회장님을 모시려고 그랬어요. 굉장히 어렵게 증인 요구를 했죠. 근데 갑자기 하루 전에 그분도 하필 허리가 안 좋아서 못 나오겠다고 네. 병원 진단서도 끊어서 내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 그 하루 전에 굉장히 무거운 철강을 들고 웃으시며 찍은 사진이 발각이 됐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아니 당신의 허리는 하루 만에 이렇게 아플 수가 있냐 이렇게 해서 결국엔 그분 그거 발각돼서 나오셨거든요. 예. 나와가지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청문회 다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그 회장님도 그렇고 지금 이진숙 위원장도 그렇고 국민들 앞에 이렇게 눈 가리고 앙하면 안 됩니다.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배수진 의원님, 여당에서 이런 주장도 해요. 청문회를 3일 동안 길게 하고 오래 해서 허리 통증이 청문회 때문이다.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뭐 아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보셨다고 하면 저것이 얼마나 무리한 주장인지 그리고 주장하시는 분도 좀 어떻게 좀 약간 우스운 주장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따지다 보면 그 청문회장에 뭐 이진숙 위원장 혼자 앉아 있었습니까? 그 청문회를 했던 위원들, 위원장 그리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진행되었던 4박 5일 동안 했던 뭐 필리버스터를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이하경 부의장님, 주호영 부의장님께서 이제 안 하시겠다 그래서 해태를 하시면서 본인의 임무를 해태를 하시면서 두 분이 4박 5일 동안 교대를 하시면서 그런 회의를 진행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 청문회 때문에 아팠다라는 거는 정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핑계는 옆에서 거들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문매를 맞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자, 민주당이 다음 주에 방통위 현장 조사하고 청문회를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정조사 예고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오늘 탄핵안을 처리를 했고 직무정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이동학 의원 말씀 듣고 바로 국민의힘의 반박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죠. 어찌됐건 간에 국민들께 이렇게 부당한 현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호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헌재 탄핵은 그것대로 그냥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나오든 안 나오든 이것은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민주당이 갖고 있는 거고요. 예.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단 하루 만에 탄핵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하냐. 무고 탄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핵심적인 사안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방통위법에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들이 요구해서 위원장이 소집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4인 위원이 있고 1인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5인 체제가 돼 있는 건데 지금 2인 위원을 그중에 하나를 위원장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네. 그게 아니면 그 다음 조항은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이거는 아무리 법조항을 보더라도 3명이 모여서 2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 1명, 위원장 1명이 자기가 소집을 해가지고 이걸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선을 이긴
전리품 정도로 완전히 격화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의 방송의 공익성, 공정성 이런 것들이 담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야당으로서는 계속 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리는 차원이다. 학교 퇴학시켜놓고 다음 날에 왜 출석 안 했냐고 하면은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출석 안 한 학생 잘못입니까? 퇴학시킨 학교 잘못입니까? 정말로 그냥 망신 주기를 이어가기 위한 출석 요구 자체는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고요. 민주당이 이렇게 불출석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올 초에, 올 봄에 정말로 사법부가 재판부가 불러서 재판받으라고 나오고 강제 구인까지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하겠다고 버틴 이재명 대표에게 먼저 물어보십시오. 왜 그때 불출석했는지. 그래야지만 이것이 좀 논지가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방통위 운영의 위법성을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방통위 5명 운영되면 됩니다. 근데 왜 5명 왜 안 하고 있죠? 민주당에서 추천하면 됩니다. 작년에 민주당에서 방통위원 누구 추천했습니까? 지금 최민희 방통위원장입니다. 최민희 방통위원장 추천했는데 왜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법제처에 범죄 유권에서 기다리다가 자진해서 사퇴한 겁니다. 예, 과방위원장 얘기하신 거죠? 지금 그때 방통위원으로 추천했을 때요. 그때 왜 법제처의 유권에서까지 받아야 됐냐면 최민희 방통위원장 그 전에 2019년부터 3년 동안 방송 유관 협단체의 상금 부회장을 했습니다. 상금 부회장을 하면서 받아간 월급만 5억입니다. 방송통신과 ITC 사업을 총괄해야 되는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원이 유관기관의 상금 부회장으로 있었다면은 이거는 방통위법에 의해서 결격 사유가 됩니다. 추천할 수 없는 사람을 추천해놓고 왜 임명해주지 않느냐고 하다가 결국 본인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방통위 지금도 5명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방통위 5인의 체제는 대통령이 2명 임명하고 여당이 1명 임명하고 야당이 2명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야당이 2명 임명할 때 우리 여당이 같이 한 명 하면은 바로 5명 지금 바로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 뭡니까? 그때 최민희 그 후보자 이후로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이 있기 때문에 한 명으로서 의결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임명하지 않고 방통위를 2인 체제로 기용적으로 놔두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민주당 지금이라도 방통위원 빨리 추천하십시오. 그렇다면 방통위원장 탄핵돼 있기 때문에 2대2로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될 수 있습니다. 빨리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통위 회의 진행한 것에 대해서 48시간 전에 공지하고 24시간 전에 홈페이지 공지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위급하고 긴박한 사항이 있을 시 바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요. 왜 위급하고 긴박하냐? 방통위원장 탄핵할 거 다 알고 있는데 이것보다 위급한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먼저 법을 잘못 해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거리를 만들지 말고요. 딱 하나, 방통위원 빨리 추천하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게 국회에서도 이렇게 맞서고 있고 그래서 헌재 결정이 정말로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그런데 헌재에 판단하는 좀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진숙 위원장의 과거 대전 MBC 시절에 의혹들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거든요. 김성열 위원님, 세월호 특조위 동행명령을 피하려고 비상구로 도주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오늘 상임위에서도 이게 거론이 됐고요. 예, 사실이라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특검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마찬가지로 동행명령을 피해서 도망갈 정도면은 무언가 상당히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제가 이때 내용을 보면은 그럴만도 한 것이 당시 이제 세월호 사고 당시에 전원 구조 보도 오보와 같은 그런 것들이 MBC에서 이제 보도 참사가 나거든요. 예. 이때 당시 보도 책임자가 우리 이진숙 위원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호 특조위에서 불러가지고 경위도 듣고 조사도 해야 됐거든요. 근데 이분 이게 많이 두려웠나 봅니다. 결국에 자기들 직원들 시켜가지고 공무집행도 막아놓고 자기는 뒤로 도망가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건요. 뭐 재밌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그 이진숙 위원장 상당히 알뜰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그날도 그렇게 도피성 출장을 가놓고는 굳이 호텔로 가서 또다시 법카를 쓰시거든요. 우리 이진숙 위원장 이번에 청문회 때 나오지 않았습니까? 임기 마지막 날까지도 빵집에 가서 뭐 빵집 종업원 표현으로는 빵 280개 엄청난 양의 또 빵을 사셨든지 뭐 나눠주셨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알뜰하게 법카를 끝까지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임기 마지막 날까지도 법카를 쓰시고 도피성 출장을 가서도 법카를 쓰신 이런 알뜰함으로
이렇게 국민 세금도 좀 아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자, 그 법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MBC 법카는 세금이 아니다. 그래서 다르게 봐야 된다는 취지의 옹호성 발언이 나왔거든요. 법적으로 문제가 좀 다른 것인지 짚어주시고 반박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깜짝 놀라기도 하고 한숨도 나왔습니다. 이게 과연 국회의원이 한 발언인지도 의심스러웠고요. 아니,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쓰면 그건 업무상 배임입니다. 그리고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 주말에 법인카드 사용한 사례가 뭐 342건, 8,500만 원. 뭐 다른 건건이 모든 것들을 합산을 하면 약 1억 원 정도, 거의 1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본인 그 사적인 용도로 쓰시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드는 그런 정황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정말 명백한 범법 행위를 가지고 MBC 법카는 세금이 아니니까 다르게 봐야 한다, 이런 식의 해괴망측한 논리로 방어를 하시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건 마치 예전에 이철규 의원께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이 국고에 귀속돼서 반환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방어. 그리고 검사 폰이 폭발할지 모르니까 검사 폰은 제출되어야 된다, 이런 논리. 그다음에 성일종 의원 뭐라고 했습니까? VIP가 뭐 경로 좀 할 수 있지 경로하면 안 되냐라는 식의 그런 방어.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들이 계속 겹쳐지면서 도대체 이 발언을 하신 분은 누구와 주파수를 맞추고 싶으신 건지 궁금하기까지 했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그런 생활을 하셔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범법 행위에 대해서 무감각하신 건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다르게 볼래야 다르게 볼 수 없는 그런 사안이고 가당치 않은 논리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은 딱 하나 짚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세월호 이제 관련된 법안들을 이제 그 협상하는 과정을 이제 배석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받았던 것들이 왜 여당이 꿈쩍하지 않고 아무런 대안을 못 내놓느냐. 왜냐하면 위원들이 전화기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전화기요? 네, 대통령실의 결정을 계속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결정하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자백하시는 그런 발언과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법인카드 문제 이게 고발이 되니까요. 네. 수사기관에서 아마 판단이 또 나오겠죠. 예, 그럴 걸로 보이고요. 이 정도 횟수와 금액이면 징역형이 선고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네. 법인카드 법적 조치하십시오.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키웁니까? 이거 MBC 법카입니다. MBC가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사규에 의해서 MBC가 고소하면 될 일입니다. 법적 조치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MBC 왜 안 하고 있죠? MBC 이 사건으로 대전 MBC 사장이 법인카드 확인하면서 전국 모든 지사의 사장 법인카드 다 확인할 자신 있으면 하십시오. 저는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계속해서 압박하고 요구하는데요. 최민희 의원 방송통신연합회 상근부회장 했을 때 법인카드 같이 까십시오. 다 같이 죽자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 내용과 규정 내에 있는 대로 썼는지 확인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출근하고 국회 들어갈 때 전국 언론인 노조에서 피켓 들고 시위했습니다. 불법 법인카드 사용 규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논리, 이 정의로움 똑같이 지키기 위해서는요. EBS 이사장 유시춘 이사장에게도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유시춘 이사장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법인카드 불법 유용으로 수사받고 있으니까 이거는 검찰 독재 탄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시춘 이사장 뭐 썼습니까? 법인카드로 집 앞에 반찬 가게와 그리고 정육식당에서 1,700만 원 썼습니다. 5월 5일 그리고 각 공휴일과 휴일에 전국의 관광지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관광지에서 법인카드 사용했습니다. 왜 이쪽 거는 보이지 않고 EBS 유시춘의 사건은 보이지 않고 왜 임명된 지 하루 된 이진숙의 사람만 바라봅니까? 저는 이런 식의 정쟁화시키는 것 자체를 정말로 키우고 싶다면은 모두에게 똑같이 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MBC 시절에 법인카드 사용 문제 저도 옹호할 생각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MBC가 사규에 의해서 고소하십시오. 그리고 여태까지의 모든 사항 전부 다 전수조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같은 잣대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갈게요.